어떻게 보면 선망하는 직장이랄까? 그랬었죠. 은행에 나 취직됐어 그러면 아, 잘 됐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은 직장. 여자로서 또 은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도 아니었고. 숫자 쓰기 하고 그다음에 주판하고 돈 세는 거를 가르치더라고요. 무지하게 좋죠. 내가 돈을 버니까. 깊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 너무나 모순점이 많은 보수적인 의식으로 꽉 찬 그런 직장이었어요. 남자들은 다 직책이 있어요. 남자는 일단은 주임이라고 부르더라고. 우리 부를 때 미쓰리, 미스키. 이름도 안 부르고 뭐 박양, 김양 그랬어요. 아, 저 김양은 26인데 올드빗인데 시집도 못 가고 있다. 고객 유치하기 위해서. 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집에서 은행을 다닌 게 아니라 은행에서 집을 다녔어요. 정말로. 그때는 또 여직원들이 다 가운을 입었거든요. 책임자가 되면 사복을 입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가운을 진짜 찢어버렸어요. 승진하는 순간. 그렇죠. 승진하면서 발령받는 그 순간에 딱 그냥 사복으로 정장으로 딱 갈아입었어요. 근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재직 중에 결혼하게 될 경우에는 자진 사직하겠음을 서약하옵고 본서를 제출합니다. 취업하기 위해 이런 각서를 써야 했던 여성들. 회사 다니는 워킹맘 대선배들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67년도에 대학 졸업해서 68년도에 은행에 입행했던, 그래서 은행에서 나름대로 여성운동을 한 이한순입니다. 취직하려면 이 서류를 내야 된다. 결혼하면 그만두겠다는 게 있는데 너무 재밌는 게 나만 거기다 사인한 게 아니라 보호자도 써게 돼 있어요. 보호자. 1975년도가 세계 여성의 해예요. 여은행원은 결혼하면 그만두겠다는 거가 있는 이거는 너무 이거는 치욕적인 게 아니냐. 우리 그 여성 지도자들이나 그 단체 이런 데서 그런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냐. 은행에서 발칵 뒤집힌 거죠. 그 결혼하고 이제 사표를 안 내니까 발칵 뒤집힌 거죠. 결혼식에 참가한 사람들 전부 다 인원 체크해가지고 막 심할서 쓰라고 그러고 사표 내라고 막 압력을 했던 거죠. 예. 왜냐 하나의 사례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건 인사과에서 했던 처리예요. 예.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게 이제 그야말로 운동 차원으로 가게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단체 협약에 넣어서 그거를 폐지시킨 게 1976년도부터예요. 한국산업은행 취업규칙 제10장 퇴직. 이를 당면 퇴직으로 처리한다. 7. 여자 직원으로서 결혼할 때 69년 산업은행에서 근무를 하다가 약 29년 근무하고 퇴직한 노미숙입니다.
우리의 그 사업 계획 목표를 세웠어요. 첫째는 이제 결혼하고 근무하기. 남자 직원들 같으면 결혼 휴가서를 내야 되는데 여자 직원 같으면 사직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직원 대신 휴가원을 냈죠. 휴가원을 낸 날 노조의 교선부장이 이제 저한테 내려온 거예요. 부서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두시면 좋겠다. 내 한 몸 같으면 그만둘 거다. 그러나 절대 그럴 수는 없다. 그러고 저는 이제 결혼식을 한 거죠. 신혼여행도 못 가셨다면서요? 아, 예. 그래서 결혼식 날 밤에 저희가 3일 빌딩 스카이 라운지에서 이제 각계 각처에서 도와주실 분들이 다 모이셨어요. 이제 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만약 은행에서 소송으로 나오면 저는 그냥 법정에 서겠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각행에서 이제 전부 모금 운동을 해서 뒤를 전부 대겠다. 자기가 무료 변론을 하겠다. 이제 전부 이제 이렇게 짜진 거예요.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된다. 무슨 일이건 내가 해야 된다. 그래서 작전 짜고 연대해서 그 각서를 없애신 거잖아요. 네. 근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걸 성공을 했다. 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뿌듯했어요. 결혼 퇴직 각서는 폐지됐지만 변화는 참 더뎠습니다. 결혼과 더불어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여건인데요. 전 거기에 대해서 참 못마땅해요.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내조를 잘 해야 되고 이거 제2세의 그 교육을 위해서 결혼한 여성에 대해서는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일부에서는 해고까지 하는 그런 상황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입사 원서를 이런 현실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깊게 들여다보고 기록한 책.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가 당시는 그렇게 여성들이 많은 직장인이었던 건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직장에서의 뭐 남녀 수를 봐서도 여성이 적을 거고, 그리고 일단 뭐 막상 현실적으로 급여나 이런 거에도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책을 한번 내보자. 당시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반응 기억나세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좀 그 공익적인 취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좀 환대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기획 의도 자체가 많은 여성들이 그냥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달라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 많던 여학생들은 어디로 갔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요? 자연적으로라도 좀 나아졌을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인구가 적어도 반반이라고 한다면 여성과 남성이, 그러면 사실 직장에서 반반은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가?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부산, 강원, 서울소재대학 3곳, 취업 잘 되는 공대, 03학번.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졸업한 남녀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희는 KBS 시사기획창 취재진입니다. 네, 부산대 건축학부 03학번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강원대 화학공학과 졸업생 맞으시죠?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03학번이시죠? 네,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선생님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자녀분 있으실까요?
여쭤보는 게 경력 단절된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 해서요. 회사에서 업무를 조정해야 했던 경험은요? 그러니까 승진보다는 육아 시간 확보할 수 있는 업무나 부서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냥 끊어버리셨네. 대학 때 내가 꿈꿔왔던 삶이나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대학 때 꿈을 이뤘다, 이뤄가고 있다, 혹은 멀어졌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KBS 조사에 응답한 이들은 총 111명.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이제 03학번 2003년도에 입학한 박희용이라고 합니다. 석사랑 박사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연구소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다가 좋은 기회를 통해서 저희 학교, 지금의 학교 건축공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학창 시절에 어떤 학생이셨어요? 동아리 활동을 좀 열심히 했었고 물론 이제 학과의 친구들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저는 좀 학과와 저 동아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많이 놀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교수님이 됐어요? 그 뒤에 좀 정신 차려가지고 딸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년간에 걸쳐서 좀 수행을 해야 되는 연구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제가 잠시 일을 끊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죠. 일단은 잘 부양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우선이었던 것 같고 가정에 좀 버팀목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때 제가 꿈꿔왔던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또 훌륭한 연구자, 그 다음에 나아가서 또 좋은 교육자가 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의 목표를 달성한 것 같긴 해요. 뭐 중요한 건 아직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는 그 대학 시절에 꿨던 꿈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하나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대 건축학과 03학번 윤혜영입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한국의 멋진 건축물을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서 시공회사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시행사에서 5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제가 임신을 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유산을 해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주말 부부였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몸이 힘들어서 그런가 해서 그때 그만두고 다시 임신을 하고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저 건설회사 다닐 때 여자 동기가 5명 있었거든요. 근데 3명, 저 포함해서 3명 퇴사하고 현재 2명 남아있는데 1명은 결혼 안 했고 1명은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있으면 만약에 현장에서 일을 한다 하면 출근 시간이 너무 빠르고 주말에도 나가야 되니까 이뤄지다가 멀어졌다. 지금은 그 육아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고 있는 상태라서 예전에 느껴보지 못한 행복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사실 지금의 꿈은 그냥 아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 행복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교 같은 과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던 두 남녀의 삶이 달라진 이유, 아이 때문입니다. 육아를 위해 아예 퇴사하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육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를 조정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이, 꿈과 멀어졌다는 답은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커리어를 길게 이어나가고 뭔가 그 높은 곳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여전히 굉장한 장벽들이 작동을 하고 있다, 분명히.
자신의 삶을 이렇게 좀 나의 잠재력을 좀 이렇게 펼쳐볼 수 있을 만한 어떤 넓은 사회적 기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남녀의 차이가 매우 크다라는 점, 이건 분명한 어떤 일종의 사회적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이제 줄일 필요가 있다. 큰애 가졌을 때 본점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하루 종일 정말 휘어지도록 했어요. 뭐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내밀고 다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콜셋을 그냥 입까지 끌어올려서 정말 한 7, 8개월 돼도 표시가 안 날 정도로 홀추 메고 다닌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많이 클 수가 없었죠, 아이가. 저녁 때 되면 아이가 운대요. 엄마 이제 올 시간이 되고 그러면 이제 아빠가 업고 다니면서 꽤 눈물도 흘려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미안하죠. 엄마도 그런 시간에 그 이상의 그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죄의식과 너무 미안함과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제가 죄 짓고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미안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일하는 엄마가 갖는 이런 죄책감은 좀 나아졌을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화학공학과 공상학번 박고타연이고요. 지금은 춘천에서 건축업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16년, 18년생 남자아이 둘이에요. 많이 힘들죠. 근데 힘든 점도 진짜 많은데 저는 좀 제가 일, 육아에 100% 둘 다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처음에 일할 때 저는 정말 남자 바꿔라는 전화도 받았었어요. 지방 나직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대표를 안 받아들이세요. 이제 남자분들은 동호회 같이 들으세요. 그래서 뭐 축구 다니고 뭐 다니고 막 하세요. 근데 그게 저 여자들은 안 되더라고요. 술 먹으라고 하면 늦게까지 못 먹고 일찍 먹고 끝나는 그게 빨리 들어가야 되니까. 이 어떻게 안 좋으실 때 건설 현장에서 잘 그래도 계속 버티고 계시네요. 잘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뭔가 뭐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면 이게 나 때문인가? 막 이렇게 아프면 또 내가 뭘 어떻게 했나? 이렇게 자꾸 자책하게 되더라고요. 엄마여서 그런지. 참 그래요. 이제 여성들은 얼마든지 회사 대표도 연구원도 될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아이가 생기는 순간 일이냐 가정이냐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직장에 다니든 안 다니든 육아의 무게를 더 감당하고 있는 건 여전히 엄마들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03학번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입사를 해서 이제 토목 건축 관련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아이를 낳고 뭐 육아 휴직이나 복직을 반복을 하면서 지금은 구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신 육아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친정 부모님의 도움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는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분도 회사에서 만나셨고 같은 동기셨다고요? 예, 같은 해에 입사했는데
저보다 두 달 늦게 들어온 동기이긴 합니다. 같이 엔지니어였어요. 그럼 남편분은 지금도 예, 지금도 엔지니어 쪽에 업무를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구매 쪽으로 넘어와서 구매 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갈지가 기회가 주어지면 그게 좀 육아의 상황이 조금 고려가 되기도 하죠. 어떠셨어요? 일부 작용을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태풍이 큰 게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돌발 업무가 생기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누군가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잖아요. 저희 가정 내에서는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게 엄마가 되는 거죠. 그때의 꿈은 이루지는 못했다. 사실 멀어졌다. 멀어졌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 사회에 나올 때 출발선이 같아도 아이가 생기면 육아의 무게는 여성에게 더 쏠리고 남성은 육아보단 생계를 더 책임지는 오래된 성별 분업 구조는 이번 KBS 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70대) 김양으라고 불려졌던 그 선배 여성분들보다는 환경이 나아졌겠지만 그렇게 나아졌다고 할 수 있을까? 취업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공학 계열의 여성들조차도 똑같은 그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된 것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경력 단절의 문제,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가 아직도 유효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승진에서도 지금 봤을 때 우리 이 조사 결과에서 업무 조정을 하신 여성들이 많았어요. 저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육아기에는 육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너무나 대조적으로 우리 똑같은 동기의 남학생들은 육아를 위해서 업무 조정을 했다라는 사례가 적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미스 김이 김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세대에서는 미스 김에서 김 대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비혼인 거죠. 엄마들은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인 결혼 퇴직각서는 이름만 바꾼 채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정규직이요. 거기서 한 9년 넘게 일을 했거든요. 육아휴직을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확인서 같은 거 쓰라고. 근데 그 확인서라는 건 뭔가요? 복직이 어려울 수도 있다. 나중에 1년 쓰고 왔을 때 복직이 이제 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확인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왔어요. 복직을 하려고 이제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기 발령 3개월 서류가 저한테 메일로 왔어요. 3개월 이후에는 이제 그 검거사직 처리돼가지고 복직이 안 됐어요. 9년 동안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진짜 복직을 안 시켜주는구나. 첫째가 있고요. 그리고 둘째는 지금 뱃속에 5개월 차로 임신 중입니다. 육아휴직 쓰겠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비하 발언 같은 걸 이제 하면서 이래서 여자를 안 뽑는다. 애초에 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입사를 한 게 아니었냐. 후임자를 사실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도 가임기 여성은 구하지 않겠다. 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자유롭게 쓸 수는 없구나. 결국에는 퇴사를 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구나. 복직을 해서 계속 경력을 이어가고 직급도 올라가고 한다고 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자기 커리어도 계속 올릴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안 돼 버리니까
노동청이 남녀차별 시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뭐 97% 정도는 그냥 처벌도 안 되고 아무 그냥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은 2중, 3중으로 남성에 비해 가지고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죠. 매년 그 본봉이 승급을 하는데요. 남자들은 7,000원씩이고 여자들은 3,000원씩밖에 안 돼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요. 이렇게 월급의 차이가 많으니까. 남녀공학을 배운 부인들도 가정에 가면 또 가정생활을 하고 말더라. 네, 그렇다면은 지금과 같은 실정에서는 여자가 굳이 대학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요.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가장 불안할 것 같은데 나도 뭐 딸이 둘이고 며느리가 넷인데 여자가 무슨 공부냐 했던 이런 시대를 지나 대학 진학률은 2005년에 여학생이 남학생을 앞섰고 단 한 번도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동시장은, 회사는 여성을 환대할까요? 나이도, 학력도, 회사 규모도 같은 남녀 922명. 다른 건 오로지 성별뿐인 이들의 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한 결과입니다.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분들의 이제 10년간의 임금 변화를 추적을 하였습니다. 5년 이후부터 그 성별 임금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나타나서 결국 남성의 임금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여성의 임금이 80인 정도 수준까지 약 20%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출산이나 육아 같은 경우는 휴직을 동반을 하는데 사실 그 휴직 기간도 경력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차이가 발생하면 되지 않는 상황인데 동일한 근속 연수가 있어도 중간에 그 모성보를 위해서 그 경력 단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조건들이 모두 동일한 상태에서도 그 성별만 다르다는 이유로 해서 그 차이가 벌어지는 것은 차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승진 기회라든가 아니면은 교육 훈련이라든가 그 사람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원을 못 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0년간) 한일은행에서 일한 김광옥이고요. 지금은 4손자의 할머니입니다. 저는 그 대리 시험에 그거를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대리라는 게 대단했어요. 수표에 자기 직인 찍어야 뭐 10억, 20억 수표도 나가고 그럴 때니까. 저보다 늦게 들어온 남자들이 다 대리가 되는 거. 저는 앞에서 돈 받고 손님 오면 응대하고 뭐 아무개 양 뭐 커피 타와 그러면 또 커피. 선생님보다 어린 남자 수표가 커피를 타오라고 시켜요. 아, 그 대리인데요 뭐. 저는 여행원이. 뭐라고 시키나요? 김양 여기 차 그러죠. 남자들은 을에 내려와요. 9년 되면 이번에 아무개는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보셨는데 여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올렸어요. 그 서무과에다. 여자도 시험을 봐요. 그래서 네, 시험 보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남자들은 다 됐는데 저는 해당 사항 없음 하고 내려왔어요. 여자는 시험을 못 보니까. 또 뭐 와글와글 옆에서 뭐 조은행, 상호은행 난리가 나고 또 높은 사람 만나서 여자가 시험을 못 보는 규정을 내놔라.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보게 돼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벽에다가 다 문제를 써놓고 눈만 뜨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 합격은 뭐 했죠. 그때는 또 여직원들이 다 가운을 입었거든요. 책임자가 되는 사복을 입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가운을 진짜 찢어버렸어요. 승진하는 순간. 그렇죠. 승진하면서 발령받는 그 순간에 딱 그냥 사복으로 정장으로 딱 갈아입었어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원했던 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건 50년 전 상황 아니냐고요?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가장은 못 되더라도 S5 대리라도 되고 퇴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꿈이 크지도 않아요. 겨우 대리 정도인데. 1988년 11월에 입사했고요. 제가 하는 업무는 출하 관리 업무라고 반도체 제품이 다 만들어지면 마지막 공정인 제품을 포장해서 그 업체로 출고하는 통관 쪽에 나가기 위해서 출고 지시하는 업무. 그 업무를 지금 한 3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 직군에 50년 동안 J3에서 S4로 성급한 여성 노동자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여진이 저도 이제 입사했는 지 37년 차인데 J3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시험도 봤고, 그리고 논문도 냈었고, 면접도 봤었거든요. 근데 왜 저는 승급이 안 되냐고 물었을 때 회사에서 했던 답변은 뭐 남자는 가장이 아니냐. 가장이니 이해하라. 회사 정책이 그렇다. 어쩔 수 없다. 억울하고 슬프죠. 그런 새까만 후배, 20년이 넘는 차이가 넘는 그런 후배들이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가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미옥씨라고 부르면 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뭐 그런 박탈감, 존재로 부정당하는 느낌? 저랑 이제 입사가 비슷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1년에 거의 한 1,500 정도 차이가 나죠. 그 10년이나 20년을 계산한다면 지금까지 제가 손해본 임금은 몇 억을 넘는 거죠. 정말 가족같이 회사를 가족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식사 시간에 밥도 안 먹고 일하고 연장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가 여성 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혐의 처리더라고요. 증거 불충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민사로 저희가 이제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어쨌든 법정에서 인정해서 100만 원 이자료 지급하라. 2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좀 낼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심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이게 우리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인하대학교에서 환경첨단사로 일하는 김영임이고요. 나이는 68세입니다. 아, 2011년도 지금 입사를 해서 지금 한 1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면은 그런 어지러진 것부터 얼른 눈에 보이는 거 그거부터 이제 정리를 하고 또 외곽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실 청소를 하게 되는 거죠. 예각까지도 같이 하거든요. 예각은 특히 한두 사람을 되는 게 아니고 누구 개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 한 호가는 전체 다 같이 하나 필수적인 일이거든요. 저희 하는 일에서는. 남자들은 수당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수당이 없었다는 거죠. 저희들 일 고사하고도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아침부터 일을 하는데 그 수당이 없었다는 거죠. 세상은 변하는 거고 모든 임금도 변하는 거고 그러가는데 그냥 있을 수는 없죠. 우리도 그냥 달라고 당당하게 한번 해보자 하고 했었죠. 회사 측의 답변은 뭐였어요? 안 된다는 거였죠. 왜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그거는. 교습소 우리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진호회까지 갔고 거기서 진호에서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요. 이런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남자들은 외곽 수당을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줬잖아요. 남자는 당연히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자는 가장으로 보고 여자는 부수입으로 보는 거예요. 최소한 성별로 임금을 차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긴 싸움 끝에 얻어낸 귀한 수당. 한 달에 15,000원입니다. 조정에서 싸움 엄청 10시에 들어가서 밤 8시간 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회사에서나 10,000원만이다. 아니다. 그러고 5,000원만 더 달라. 그래. 10,000원이다. 그게 1시간 넘게 5,000원 가지고 1시간 넘게 그것도 줄다리기를 했었죠. 그래서 15,000원 받게 됐는데 그것도 기쁩니다. 지금 액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거는 일단 만들어 놨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 삶은 내가 책임지고 싶어서 내 직장 생활을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가 한 노동에 대한 내 온전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은 내 삶이죠. 아마 힘이 들고 어쩌거나 일단 일은 내 삶이죠. 왜냐면은 일이 없으면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고. 일하는 전 연령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은 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 1위라는 불명예로 기록됩니다. 28년 연속 1등입니다. OECD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는 결국 남성의 중위임금 100명이 쭉 일렬로 서 있다고 한다면은 딱 가운데 50번째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따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남성 중위임금이 100이고 여성의 중위임금이 70이라고 했을 때 그럼 그 차이가 3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OECD에서 얘기하는 그 남녀 임금 격차는 30%가 되는 겁니다. 한국의 그 성별 임금 격차는 대개 31% 정도가 됩니다. 근데 OECD 평균은 12% 정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많죠. 이게 임금이 적다라는 것이죠. 일을 하고 있는 여성의 임금이 남성에 비해서 그만큼 낮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계속 1등 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 아이를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뭐 이런 가족들한테 맡기거나 하는 것보다 한 명이 그냥 들어와가지고 애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어떤 그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부들 사이에서는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한 명이 그만두기로 하는 건데, 그때 또 보면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쪽에 버는 게 낫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사회적 압력에 의해서 좀 어떤 부분에선 강요되고 어떤 부분에선 그게 가장 어쩔 수 없이 좀 합리화되는 선택들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듯 사실 이 구조가 계속 되는 게 남성들한테는 뭐 그렇게 되게 좋은 일이냐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거든요. 만약에 너 혼자 다 벌어가지고 온 가족을 먹여 살려라 라고 하는 어떤 과중한 임무 같은 게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렇진 않고 실제로 젊은 남성들도 별로 그런 거 원하지 않더라고요. 사회적으로 돈 버는 사람,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이 남성들은 뭐냐면 이 책이 안에서 그냥 너는 돈만 벌면 돼 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뭐랄까 너무 뒤늦게 깨달아 버리게 된 거죠. 이 문제를 그냥 놔두면 저출생도 해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출산의 요인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여성이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불리함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기 싫다 또는 아이를 낳기 싫다라는 이제 그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력 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겪는 불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저출산의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인구 변화의 속도를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이제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심각해지는 것 자체가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는 한국 그 사회와 경제에 가장 큰 위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여성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키를 주고 있는데요. 한국의 그 성별 임금 격차, 남성에 비한 여성의 상대적인 생산성이 최근에 OECD 평균 수준까지만 개선이 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2047년까지 노동 인구를 한 180만 명 정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직면하는 불리함을 제거하는 그런 일이 향후 그 인구 변화의 충격을 줄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이 과제다. 그렇다면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성별 임금 격차에 관해서는 규정이 딱 조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동일같이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일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이것만 규정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제도가 없습니다. 차별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사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러니하죠. 전 세계에서 성별임금 격차가 가장 많이 나는 나라인데 똑같이 일을 해도 내 동료의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인데 이제 유럽은 작년에 임금 투명화법을 제정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성별 임금 격차가 5% 이상 나면은 노사가 임금 격차가 어떻게 났는지 노사 공동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5%예요. 30%도 아니고 5%예요. 근본적인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임금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면 벌어졌지 현 상태에서는 줄어들 가능성은 저는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노동시장의 어조 아니면 이제 뭐 근로 환경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성이 훨씬 많이 참여하고 또 고위직의 의사결정에 위치해 있는 자리에 많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이너가 꿈이라서 멋진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를 하면서 일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지만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은 그걸 해냈고 저도 기회가 된다면 그런 과정을 겪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맡은 제품이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내에서만 이렇게 활동하기보다는 좀 해외에 나가서 일하고 싶은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저는 좀 오래 일을 하고 싶다 보니까 전문 분야를 키워나가면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 쪽을 좀 직무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뭐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면 한국 내에서 되게 사람들한테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획자로서 커가고 싶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쭉 굉장히 좀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만큼 이제 10년 뒤에도 더 좋은 결실로 맺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하던 분야 쪽으로 연구직 취직해서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임원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세기 전엔 없었던 이 길을 함께 펼쳐 보여준 이들. 첫 발을 내딛는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이제 다 80대가 돼버렸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정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같이 응원해주고 그리고 버텨주고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주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정말 정진하기를 저는 바라는 뿐이에요. 도전하고 또 도전하라. 충분히 자기의 그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여자라고 움츠리지 말고 그런 삶이었으면 후배들의 삶이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Like a small boat on the ocean, sending big waves into motion. Like how a single word can make a heart open. I might only have one match, but I can make an explosion. This is my fight song. Take back my life song. Prove I'm alright song. My power's turned up. A lot of fight left in me. KBS